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 가자 해외로의 진행을 맡은 이정현입니다. 2000년대 초반 와타나베 부인이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국에서는 이들을 일명 김여사라고 불렸는데요. 이 부동산 업계를 쥐고 흔드는 일명 큰손을 뜻하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최근에는 이처럼 부동산에서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부동산인 미국이나 호주, 이와 같은 선진국에도 관심이 많다고 하는데요. 규제도 많고 세금도 높은 서울에 투자하느니 이제 해외 시장에 과감히 투자해서 수익률과 자녀 교육, 이렇게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동산계의 큰 손들이 선택한 해외 부동산 중에서도 이 미국, 과연 무엇을 어떻게 투자해야 성공할 수 있을지 이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와 함께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증이 있으시거나 해외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무료 전화 서울지역 번호 02-2638-392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투자 가자 해외로 시작합니다. 네, 아는 사람만 큰 돈을 번다는 해외 부동산 투자. 과연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해외 부동산 투자를 책임져 주실 분 모셨습니다. 네, 주식회사 카라의 김진성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주카라 대표 김진성입니다. 모쪼록 이 시간을 통해서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이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김진성 대표님과 함께할 예정인데요. 사실 대표님, 지난번에 베트남 편이 1회로 나갔었습니다. 예. 그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이제 문의를 주셨다고 들었는데 보통 상담이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예. 가장 많은 질문을 하셨던 부분이 베트남에 창업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고 어느 곳에 창업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주셨고요. 두 번째는 자녀들 교육 때문에 베트남에 가서 사셔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어느 지역을 택하셔야 되고 또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세미나라든가 이 시간에 어떤 방송을 통해서 그런 정보들을 얻어가셨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만큼 요즘에 해외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한 방송뿐만 아니라 저도 신문에서 봤는데요. 이 가수 박미 씨가 해외 부동산 투자로 거액을 벌였다는 내용을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해외 부동산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미국이나 호주, 영국 등 선진국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 해외 투자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대표님? 예, 특히 이제 해외 중에서도 미국이나 영국, 호주를 택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시냐면요. 그러니까 투자를 해서 내가 큰 상승폭을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분보다는 안정성을 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박미 씨 같은 경우도 처음에 뉴욕에 투자를 하셨다가 이제 점점 서부로 가셔서 최근에는 LA 쪽에 이제 투자를 성공을 하신 케이스인데요. 미국 부동산에 이제 투자를 하신 가장 큰 이유는 상승폭을 노리고 그렇게 투자를 하셨다기보다는 안정성 때문에 투자를 하셨는데 그게 이제 성공한 케이스고요. 그리고 이제 동남아 지역에 비해서 미국 쪽이 좀 좋은 부분이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가지 대출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충분히 어떤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미국이나 호주나 영국 쪽을 많이 택하십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국 기업들도 그렇고 한국의 많은 자산가들도 동남아나 이런 지역보다는 이제 선진국인 미국, 호주, 영국 쪽의 어떤 부동산 투자를 많이 증가시키고 있는 그런 추세이십니다. 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해외 부동산 투자가 주춤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2019년에는 이 금리가 오르는 게 멈추면서 이제 조금씩 부동산 시장도 꿈틀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부자들은 벌써 해외 부동산 투자에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부자들이 선택한 미국, 어떤 매력이 있는지 그 매력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투자 건수? 금액 수직 상승세? 강남은 지금 해외 부동산에 꽂혔다? 강남 부자들이 선택한 해외 부동산, 과연 어디일까? 대한민국 사람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곳, 최근 자녀 교육, 유학으로 많이 찾는 곳, 바로 미국이죠. 미국이 많은 사람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 1순위로 꼽히는 만큼 이 부동산 취득액도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부동산 산업은 우리나라와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죠. 다양한 민족이 모여 이루어진 만큼 거래 절차의 확실함과 시간 엄수가 최우선시 되고 있는데요. 모든 것은 계약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계약서와 서명 없이는 어떤 약속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중에서도 캘리포니아는 미국 최대 규모의 이민자 천국으로 불리며 인구의 98%가 대도시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주요 도시로는 LA와 샌디에고, 샌프란시스코, 롱비치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가장 큰 투자 매력, 바로 주택 판매의 감소세에 있습니다. 2015년 이후 판매량이 최저치를 기록하며 전년 12월 대비 11.6%나 감소했는데요. 주택의 가격 상승 역시 둔화되고 있죠. 발빠른 투자자들은 금리 인상 전 주택 구입을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흥국 몰빵 투자가 아닌 선진국 분산 투자가 성공의 지름길이 되고 있는 해외 부동산. 자타가 공인하는 해외 부동산 투자처인 만큼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미국 부동산 투자 계획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미국은 언제나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그곳에 나의 투자처가 있다고 하면 그보다도 뿌듯한 일이 있을까요? 대표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매력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미국 그 부동산 시장에 매력을 가지시고 투자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안정성입니다. 이 안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고 또 왜 안정성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질 것 같은데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안정성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난 100년 동안에 부동산의 하락폭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부동산 시장이다 보니까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하락이 되긴 됩니다. 하지만 가격이 10년 주기로 보통 올랐다가 내렸다 하면서 계속 지속적인 상승을 가져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 미국이나 호주나 영국이 안정성이 있다고 하는 거고요. 그중에서도 미국 같은 경우는 지난 10년간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지만 그 상황을 딛고 10년이 지난 지금에는 부동산 가격이 10년 전보다 훨씬 상승이 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동남아 같은 경우는 이제 큰 폭의 어떤 부동산의 어떤 잠재력을 갖고 투자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미국 같은 경우는 안정성을 갖고 이제 투자를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우리가 안정성이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한국뿐만 아니고 중국에서 가장 투자를 많이 하신 지역이 이 중국입니다. 미국입니다. 죄송합니다. 미국이 가장 많이 투자를 하셨는데 왜 미국에다 중국 사람이 투자를 했느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안정성입니다. G2라고 중국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 미국이 중국보다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국에다가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미국이 어떤 부동산 투자라는 면에서 안정성이 확보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황금성인데요. 부동산을 투자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익률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황금성입니다. 황금성은 뭐냐면은 내가 부동산을 내놨을 때 이거를 팔아서 돈으로 만들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따지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이제 가장 유리한 지역이 미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남아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고 내가 어떤 투자의 수익을 노릴 수는 있지만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 황금성입니다. 왜냐하면 베트남 같은 경우는 현지 화폐인 동으로 구입을 하셔야 되고요. 그 동을 다시 달러로 바꾸셔서 다시 하나로 바꾸셔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바로 미 달러로 구입을 하시고요. 그리고서 다시 하나로 바꾸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팔으셨을 때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지역이고 다시 그거를 한국으로 유입을 하실 때 어떤 환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일 좋기 때문에 미국은 황금성이 뛰어난 나라라서 저희가 부동산을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이 이 다양한 세제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없는 게 뭐냐면 흔히 얘기하는 거래세, 취등록세가 미국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거래세 등록세가 보통 4%에서 4.5% 정도를 내지만 미국은 부동산 구입을 하실 때 전혀 그 부분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미국은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 처음에 어떤 세금 부분이 없이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은 다양한 세제를 통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신 분들한테 세금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부동산을 투자하셔서 대출을 받았을 때 얻은 이자라든가 재산세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미국의 어떤 다양한 세제를 혜택을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익형 건물의 경우는 한국하고 달라서 양도소득세를 유예하는 그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사서 팔 때 다시 건물을 살 때 바로 양도소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처음에 사서 뭐 10번이면 10번, 20번이면 20번 거래를 다 하신 이후에
맨 마지막에 세금을 내시는 그런 세금 유예 제도가 있습니다. 세금 상으로 보면 큰 혜택이 없을 수도 있지만 현금 흐름이라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혜택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세제가 미국의 어떤 부동산 투자처로서의 어떤 매력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한국 분들이 미국의 부동산에 투자를 할 때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세금에 대한 부분은 어느 지역이나 투자를 하셨을 때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가 관리입니다. 과연 내가 그 지역에 어떤 부동산을 구입했을 때 과연 누가 관리를 해주고 어떻게 관리를 해줄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이든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입니다. 해외 부동산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현지에서 대출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관심사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에 투자를 할 때 가장 궁금해하시는 첫 번째,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 학군과 영주권입니다. 왜 학군과 영주권이 관심을 갖고 계시냐면 결국은 이 부동산을 투자를 해서 누구를 위한 투자일 것이냐 혹은 또 팔아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생각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영주권입니다. 영주권을 받아서 내가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느냐, 거주를 하고 나서 나중에 팔았을 때 어떤 세제 혜택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부동산을 사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냐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지만 부동산을 투자해서 미국의 부동산을 투자한다고 해서 영주권을 주지는 않습니다. 영주권을 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부동산 투자를 해서 영주권을 받는 법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학군인데 학군 부분은 뭐 미국이라는 나라가 원체 크기 때문에 다양한 학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보통 한국 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학군 지역에서 제일 많이 따지시는 게 이제 보스턴인데 보스턴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은 대학가들이 좋은 대학들이 많아서 저희 그 옛날 속담에 맹모 삼천지교라고 좋은 학교를 따라가면 아이들도 좋을 거라 생각하셔서 보스턴을 많이 가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나서 대학에 진학했을 때의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시골 같은 데를 가서 아이가 거기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내신 성적이 좋으면 오히려 유리한 대학,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군을 생각하실 때는 반드시 좋은 대학교, 좋은 고등학교를 생각하시는 것도 좋지만 오히려 시골에 가서 여러 가지 이점을 노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각하시면 좋을 거라고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드렸듯이 학군 중에서 또 하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미국은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수능 시험이 있는데 SAT라고 하는 수능 시험이 있는데 이 SAT는 한 번을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보통 최소 3번 정도를 보고 SAT를 3번 보고 그 최종 제일 좋은 점수를 갖고 대학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SAT를 공부를 하는 데 있어 갖고는 또 아까 말씀드린 시골이 불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따졌을 때는 또 이제 한국 분들이 많고 SAT 학원이 많은 그런 지역을 또 택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군을 고려하실 때는 단지 어떤 학교 좋은 거, 그 다음에 어떤 뭐 내신 성적이나 이런 거 좋은 거, 혹은 뭐 SAT 성적이 좋은 거 이런 거를 그러니까 따로따로 생각하시는 것보다 종합적으로 생각하셔서 우리 아이에게 어떤 지역이 좋은지 그리고 우리 아이가 과연 거기서 공부를 해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하시고 학군이 어떤 우리 아이에게 어떤 학군이 맞는지를 선택하신 이후에 그 지역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부자들은 노는 물이 다르다고 하죠. 그 부자들이 선택한 해외 부동산 투자가 이제 바로 미국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미국 중에서도 어느 지역이 좋을까요? 미국은 뭐 원체 땅이 넓기 때문에 그리고 50개 주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한국 분들이 투자를 선택하실 때 어떤 전통적으로 투자하시는 지역이 있습니다. 우선은 그 전통적으로 투자하시는 지역을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LA를 비롯한 이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가 있는 캘리포니아 지역이 아무래도 한국 분들이 가장 많이 찾으시고 가장 많이 투자를 하시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LA나 샌프란시스코나 샌디에고는 왜 편하냐면 한국 분들이 원체 많다 보니까 영어가 필요 없이 한국말을 하셔도 아무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으시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한국 분들을 위한 게 있기 때문에 초기에 정착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그래서 초기에 많이 가시는 분들이 LA나 샌프란시스코와 샌디에고 쪽으로 가셔서 정착을 하시기 때문에 이 캘리포니아 지역이 아무래도 투자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은 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한국 분들이 많이 사시기도 하지만 전 세계 모든 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뉴욕입니다. 뉴욕은 대도시이고 또 뉴욕 근처에 뉴저지라는 곳이 있어서 한국의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고 한국 분들이 또 많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 뉴욕이 두 번째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역이 어디냐면 워싱턴을 중심으로 한 버지니아입니다.
이쪽은 상대적으로 뉴욕이나 LA보다는 어떤 정치라든가 기타 그쪽 관련되는 분들이 많이 사시고 우리나라 외교관들이 또 많이 나가 계신 곳이 워싱턴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지역이 워싱턴 정도가 된다고 볼 수 있고요. 네 번째는 이제 좀 본토에선 떨어져 있지만 섬나라인 하와이입니다. 섬인 하와이에는 우리나라 어떤 이민의 역사가 있는 곳이고요. 지금은 또 여러 가지 뭐 그 관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련되신 분들이 많이 가 있는 하와이입니다. 하와이 쪽에 또 특이할 거는 뭐냐면 우리나라 재벌들이 가장 많이 콘도를 사고 또 그 자녀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 또 하와이입니다. 뭐 삼성을 비롯한 여러 대기업들의 어떤 별장들이 있는 곳도 하와이고요. 그래서 네 번째로 하와이 지역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은 이제 우리나라 학생들이 이민을 가서 거기서 정착을 하셔서 그 한인들이 이루어진 그 시카고라고 하겠습니다. 이 시카고 지역에도 많은 분들이 정착을 하고 또 여기서 생활을 하십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저희 한국 분들이 많이 투자를 하시는 지역은 한국 분들이 진출을 하셔서 많이 거주하시고 많이 활동을 하시는 다섯 곳, 이곳이 전통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미래 가치가 높은 새로운 투자 지역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거는 한국 분들이 이제 많이 사셔서 많이 이주를 하셔서 처음에 정착을 하셔서 투자를 하시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지역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한국 분들이 가시기는 가시는데 다른 목적도로 이제 가셔서 뭐 최근 한 10년, 20년 전부터 이제 각광을 받는 지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일 많이 가시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매사추세츠입니다. 매사추세츠 중에서도 많이 가시는 데가 어디냐면 보스턴. 보스턴에 많이 가시는 거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거겠지만 하버드 그리고 MIT 세계적인 명문 대학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보스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맹모 삼천지교 그거를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 학부모들이 많이 가셔서 아이들과 함께 정착해서 사시는 곳이 바로 이 보스턴, 매사추세츠주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은 조지아주인데요. 조지아주에는 제일 큰 도시가 아틀란타입니다. 아틀란타는 왜 많이 가 있냐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LA 쪽에 많이 사시던 분이 집값이 많이 상승되면서 대부분이 이민을 아틀란타 쪽으로 많이 가셨습니다. 그 아틀란타 쪽으로 가셔서 정착을 하시고 또 한인촌을 이루시다 보니까 LA 가신 분들 플러스 새로 오시는 한국 분들이 이 조지아주 애틀란타 쪽에 많이 또 모여서 사시게 됐습니다. 아틀란타 지역은 뭐 상대적으로 캘리포니아에 비하면 부동산 가격 자체가 뭐 2분의 1,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가격적인 면에서도 또 생활하시고 거주하시는 면에서도 굉장히 좀 유리하기 때문에 이 아틀란타 쪽으로 많이 가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쪽이 어디냐면 이 네바다입니다. 네바다 하면은 가장 떠오르는 데가 라스베가스입니다. 라스베가스 쪽으로 또 많이 가신 이유는 뭐냐면 캘리포니아 쪽에 사시던 분이 집값이 싼 라스베가스로 이제 이주를 하신 부분도 있고요. 또 라스베가스가 이제 과거에는 어떤 도박의 도시로 알려졌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도박 외에 뭐 컨벤션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관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개발돼서 네바다 쪽에서 어떤 삶의 터전을 만드시고 생활하시기 위해서 많이 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바다의 라스베가스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한인들이 또 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캘리포니아의 주정부세가 보통 한 10% 정도 되는데 이 주정부세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네바다로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바다의 주정부세는 없습니다. 네바다의 주정부세가 없다 보니까 이 10%를 소득을 좀 아끼시기 위해서 네바다 쪽으로 많이 가셨고 또 거기에 따라서 한국에서 새로 가시는 분들도 네바다를 많이 선택하시게 됐습니다. 네 번째 지역이 이제 텍사스인데요. 텍사스는 뭐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미국 50개 중에서 가장 넓은 그 땅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가장 큰 도시들이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 텍사스의 오스틴이라든가 댈러스라든가 샌안토니오라든가 휴스턴 이 네 도시에 지금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휴스턴이라든가 샌안토니오는 주로 이제 어떤 상업 목적으로 많이 가시는 분이 많이 계시고요. 댈러스나 오스틴 같은 경우는 공부, 학업 때문에 이제 많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오스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에 관련되는 분들이 많이 진출해 계셔서 텍사스 쪽에 많이 몰려 계시고 오스틴이나 댈러스 쪽에도 한인들이 많이 형성이 돼서 최근에는 한국에서 이주를 가실 때 처음부터 이 텍사스로 많이 이주하는 분이 많이 생기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 네바다가 주정부세가 0%이듯이 이 텍사스도 0%이다 보니까 어떤 기업들이 생활하기에 캘리포니아나 뉴욕보다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기업들이 많이 이쪽에 진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가시는 분들이 이 텍사스 쪽에 정착을 하시는 분이 많이 생기셨습니다. 그래서 텍사스가 네 번째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또 각광을 받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다섯 번째가 어떻게 보면 시골인데 엘라바마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는 뭐 엘라바마는 예전에 노래 같은 거로만 엘라바마를 들었는데 이 엘라바마에 한국 분들이 많이 가고 계시고 또 그 한인타운도 많이 커지고 있고 투자처로서도 굉장히 유망한 곳이기도 합니다. 엘라바마가 이렇게 투자처로 유망하게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미국 공장이 엘라바마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완성차 공장이 엘라바마에 있다 보니까 관련되는 기업들, 즉 뭐 하청 기업이라든가 아니면은 관련되는 뭐 회계법인이라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엘라바마 쪽으로 진출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엘라바마 쪽이 한국 부분들이 진출하신 다섯 번째 투자처가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캘리포니아나 뉴욕에 있던 분들이 이미 거기는 한국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고 또 정착들을 이미 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 한 10년, 20년 사시다가 새로운 투자처를 찾으신 분들이 말씀드렸듯이 주위에 매사추세츠나 네바다 쪽이 됐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텍사스나 엘라바마나 조지아는 한국 기업들이라든가 그리고 그 캘리포니아나 뉴욕에서 이주해 오신 분들이 많이 정착을 하시면서 새롭게 생겨나는 한국 분들이 좋아하시는 어떤 투자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도 덴버라든가 그 다음에 피닉스라든가 이런 쪽도 최근에 좀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미래 가치가 높고 한국 분들이 그래도 많이 사시는 지역에 이르기까지는 아직까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또 눈여겨보셔야 되는 부분이 덴버 그리고 애리조나의 피닉스 이 정도는 좀 여러분들께서 향후에 내가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 다섯 곳 외에도 한 두 가지 정도, 두 지역 정도를 더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대표님께서 이제 미국에서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들 여러 가지 지역으로 짚어주셨는데 각 지역마다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수익률과 자녀 교육 두 마리 토끼를 잡기에는 전문가의 힘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전에 앞서서 이제 미국 부동산에 투자를 할 경우에 어떤 점을 특히 주의해야 될까요? 예, 그 미국 부동산을 투자하실 때 뭐 특별하게 주의를 하셔야 될 거는 다른 지역보다는 적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안정성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리스크를 줄이는 여러 가지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부동산을 투자하고 특히 해외 부동산을 투자하시는 경우에서는 여러분들께서 한 세 가지 정도에 대해서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 점을 유념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역 선정을 하려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학군하고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지역을 선정할 때는 학군과 일자리를 잘 고려하셔야 됩니다. 뭐 내 자녀들이 거기에 갈 것이냐 아니면 내 자녀가 어떤 일자리를 얻을 것이냐 그 부분은 거주를 위해서는 반드시 짚어보셔야 될 문제고요. 수익을 원하시는 투자를 하실 때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군과 일자리가 좋은 지역은 부동산 투자할 때 우선순위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학군과 일자리가 어떤 부동산의 가격을 선정하듯이 미국에서도 이 부분을 가장 우선순위로 꼽기 때문에 지역 선정하실 때 이 부분을 고려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가 세금입니다. 세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주마다 주정부세가 다르기 때문에 나한테 유리한 지역이 어떤 건지 뭐 캘리포니아가 살기 좋지만 주정부세가 비싸면 내가 부담하는 비용도 많아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실 경우에는 텍사스나 네바다 주정부세가 없는 지역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양도소득세 부분인데요. 양도소득세 부분은 왜 이게 중요하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개인소득세 종합과세를 하기 때문에 내가 집을 팔 때 내 소득이 적을 경우에 집을 파시면 세제 혜택이 있겠지만 만약에 소득이 많은 상태 세금을 많이 내는데 또 집을 팔아서 양도소득세 합산이 되면 더 많이 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미국에 거주를 하지 않고 비거주라고 투자를 했을 때는 미국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한국의 양도소득세를 또 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물론 이제 이중과세 협정이 맺어서 양도소득세를 미국에 내고 그 차익만큼만 한국에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고려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가 소유권입니다. 소유권을 부부 공동체로 할 거냐 개인 혹은 법인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세금이라든가 나중에 자녀들에서 상속이라든가 증여하실 때 조금씩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의견을 받으신 다음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주택 구입 절차인데요. 주택 구입 절차에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뭐 미국에 투자를 하시나 한국에 부동산 투자를 하시나 절차는 대부분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투자를 하실 때는 꼭 세 가지 정도는 좀 고려를 하셔야 되고 눈여겨 보셔야 될 건데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오퍼라는 겁니다.
뭐 여기 보시면 중개인 선정하고 매물 쇼핑하고 매물 결정하고 은행 사전 융자까지 받는 거는 한국하고 거의 절차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모여서 도장을 찍지만 미국은 도장을 찍는 경우가 없고 매수인과 매도인이 만나는 경우도 없습니다. 이 오퍼라는 거를 매수인이 주면 매도인이 오케이를 하면 바로 계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계약이 넘어가면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에스크로라는 게 있는데 이 에스크로 제도에 따라서 에스크로 오픈되면 모든 서류라든가 모든 금전이 여기를 통해서만 합니다. 그래서 요 세 번째, 두 번째에 있는 에스크로를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바로 이 인스펙션입니다. 한국도 물론 이제 건물이 어떤 하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중개인들이 보고 그거에 대한 레포트를 쓰는데 미국은 인스펙션을 전문가를 제가 초빙을 해서 이 집이 다 어떤지를 살펴봅니다. 그럴 때 이제 인스펙션에 대한 그 인스펙터가 인스펙션하는 데 대한 비용은 매수인이 내게 되는데요. 하지만 돈을 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체크를 하고 집의 하자 여부를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인스펙션을 했는데 집이 좀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은 경우는 이제 계약을 아무런 위약금 없이 깰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뭐 각종 서류하고 감정평가하고 융자 승인이라는데 융자 승인이 한국하고 조금 다른 경우는 한국은 융자가 안 됐다고 해서 뭐 부동산을 어떤 위약금 없이 그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 자체에 융자 승인이 안 됐을 때는 이 계약을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시고 융자를 사전에 검토를 하셨지만 최종적으로 뭐 감정 금액이 적게 나왔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융자가 안 되실 때는 위약금 없이 내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부분을 생각을 하셨다가 나중에 어떤 주택 구매를 하실 때 반드시 생각을 해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잔금 납입하고 소유권 이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입주가 되면 주택 구입 절차는 끝난다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굉장히 안정성이 있다 그러는데 안정성 중에서도 미국은 부동산 주택 거래에 있어서 몇 가지 안정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융자가 안 됐을 때는 내가 뭐 계약을 해지를 할 수 있다는 부분 잘 고려하시면 되고요. 에스크로라는 건 어떤 중립 업체가 껴서 매수자와 매도인의 어떤 중립적인 역할을 한다는 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감정평가는 또 뭐냐면 한국하고 좀 달라서 내가 집을 샀는데 그 집이 뭐 6억이라고 샀는데 그 집이 감정을 하니까 5억이 안 났다. 그런 경우에는 감정을 제시하시고 이 집이 6억이었는데 5억밖에 안 났기 때문에 나는 이 계약을 해지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셔도 뭐 전혀 문제 없이 계약금, 뭐 위약금 없이 해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평가도 반드시 좀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스펙션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또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타이틀 인슈런스라는 거를 또 잘 보셔야 됩니다. 타이틀 인슈런스라는 건 뭐냐면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이제 집을 살 때 우리 집은 어떤 하자가 없다, 등기상 하자가 없다, 소유권에 하자가 없다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보험을 듭니다. 보험을 들어서 만약에 집을 거래를 다 했는데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타이틀 인슈런스 보험회사에서 저희에게 집을 사신 분에게 그 어떤 배상을 해드리고요. 배상을 한 이후에 그 타이틀 인슈런스가 매도인한테 구상권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매수인 입장에서는 내 집의 어떤 등기상 소유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그런 보호장치가 바로 이 타이틀 인슈런스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모든 부동산 거래는 제가 말씀드렸던 5가지의 어떤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안심을 하시고 투자를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부분을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에 투자할 경우 주의사항에 대해서 일러주셨는데요. 대표님 그렇다면 이제 미국에 투자를 고려하는 이유가 대표적으로 수익률과 자녀 교육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자녀 교육으로 고려했을 때 미국의 학군은 어떨까요? 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부모님들께서 학군을 미국에 어떤 투자를 하시고 자녀분들을 위해서 부동산을 구입하실 때 학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우선은 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세계 대학 취업 순위를 10개를 뽑았는데 그중에 보니까 미국 학교가 몇 개가 들어가 있냐면 5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잘 아시는 MIT,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이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샌프란시스코 인근에 있는 스탠퍼드 대학이 들어가 있고요. 세 번째가 UCLA가 세 번째로 들어가 있고요. 네 번째가 하버드 대학입니다. 1, 2, 3, 4가 전부 다 미국 그런 대학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밑으로 8번째가 UC 버클리입니다. 그래서 10개의 대학 중에 5개가 취업이 잘 되는 그런 대학입니다. 물론 이 대학이 취업도 잘 되지만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이 대학은 세계적인 명문 대학입니다. 3개
전체 대학 중에서 취업 잘 되는 10개를 뽑았는데 그중에서도 5개가 미국에 있다는 부분이 가장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을 해외에 보내실 때 고려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보면 뭐냐면 이제 각 주별 공립 학교 순위가 있습니다. 그 주별로 공립학교 전체를 점수를 매겼을 때 어떤 주가 가장 좋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놓은 거 있습니다. 왜 제가 지금 공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사립은 돈만 내면 어디든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학군을 선택하실 때 별로 어떤 고려의 사항이 아닙니다. 하지만은 미국의 학교들은 공립 학교들도 굉장히 시스템이 좋은 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좋은 학군을 택해서 공립 학교를 보내서 어떤 학비에 걱정 없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주별로 학교들이 어느 정도로 그 수준이고 어떤 순위로 정해져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보시다시피 매사추세츠가 가장 좋은 점수를 얻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는 뭐 대학들도 좋지만 그 대학들을 가기 위해서 주위에 맹모 삼천지교를 하신 분들이 많아서 당연히 공립고등학교 수준도 굉장히 올라가 있습니다. 매사추세츠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뉴저지입니다. 뉴저지는 뉴욕 근처에 있지만 한국 분들을 비롯해서 그 많은 분들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뉴욕은 어떻게 보면 상업적인 도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화려하지만 어떤 교육적인 면에서는 조금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저지가 그 옆에 있고요. 또 미국 내에서 백인들의 부촌이라고 있는 코네티컷이 세 번째입니다. 또 네 번째는 뉴햄프셔예요. 결국은 보면 이 네 곳이 전부 다 동부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적인 면에서 공립학교를 보내신다 그러면 서부보다는 동부를 고려하셔야 될 거로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한국적인 교육을 원하신다 그러면은 동부보다는 서부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서부는 한국 그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한국의 어떤 교육 시스템, 학원이라든가 어떤 그 과외 활동에 대해서 한국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시스템들이 많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서부 쪽을 택하셔야 되는데요. 물론 이제 전체 주를 평가했을 때는 캘리포니아가 빠지는 이유가 여기 보시면 안전도 순위에서 좀 많이 떨어집니다. 다민족 국가들이 몰려 있다 보니까 안전도라는 면에서 떨어져서 전체적인 주 점수는 떨어지지만 캘리포니아 내에서도 그 어떤 교육적인 도시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뭐 스탠퍼드가 있는 지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얼바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안전도도 좋고 학군의 질이 높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주들이 대부분 동부라고 하지만 캘리포니아 내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그런 지역들은 굉장히 학군이 좋고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여러분이 투자를 하실 때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미국 학군 제도인데요. 학군은 보통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있습니다. 뭐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교라든가 고등학교, 대학은 같은데 중학교가 2년이라는 거를 잘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2년 마치고 고등학교를 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치원부터가 의무교육제. 그래서 모든 미국의 의무교육제는 고등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말씀드렸듯이 SAT와 GPA. SAT가 GPA는 뭐냐면 SAT는 수능입니다. 수능이고 GPA는 내신 성적인데요. 좋은 지역에 간다고 해서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대학을 가는데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SAT와 GPA를 둘 다 잡을 수 있는 지역을 가시는 게 좋습니다. SAT 공부가 제대로 된다 그러면 내신 성적을 받기 좋은 동네. 학군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내신 성적을 잘 받는 동네로 가면은 대학을 갈 때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시고 학군을 좀 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학원도 한국 교육 시스템이 있는 부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뭐 거기서 자라난 아이들 같은 경우 큰 문제가 없지만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미국에 가는 경우에는 초기에 고생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줄이시기 위해서는 학원 등 한국 교육 시스템이 인기 있는 지역을 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은 최근의 트렌드 중에 하나인데요. 많이 고려하셔야 되는 게 미국에 가셨다가 한국에 있는 대학으로 역유학을 하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 이제 뭐 외국인 특례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가 재외국민 특례, 그리고 네 번째가 외국 특기자 입학입니다. 이 부분은 미국에 갔다가 한국으로 왔을 때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에 따라서 어떤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갔다 그래서 반드시 미국 대학에 진학할 필요는 없고요. 미국에 갔다가 한국의 대학을 진학할 때 이런 부분들의 어떤 제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잘 고려를 하셔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한국에 오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부동산 투자를 하시고 나중에
한국에서 어떻게 할 거냐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학군에 있어서 이제 동부보다 서부가 괜찮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주목받고 있는 게 캘리포니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인이 이미 많이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포화 상태라고 생각하는데 최근 이곳의 부동산 시장의 동향은 어떤가요, 대표님? 예, 그 미국 캘리포니아 부동산은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금융 사태 이후에 굉장히 폭락을 했었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10년 동안 그 예전에 어떤 폭락했던 폭은 올랐고 이미 더 상승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요. 작년에 그 캘리포니아 부동산 전체적인 시장을 볼 것 같으면은 주택 시장이 좀 전반적으로 둔화세입니다. 너무 많이 올라서 잠시 주춤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금리가 분명히 이제 금리가 내리면 동결되거나 내리면 부동산의 어떤 판매가 느려야 되는데 판매량이 좀 감소됐습니다. 이 점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리가 동결되는데 주택 판매량이 감소됐다는 것은 이제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부동산의 어떤 시장의 둔화세가 보인다는 얘기고요. 하지만은 2012년 이후에 가격 상승률이 최저 수준이었다는 점. 이 얘기도 또 하나는 이제 그 주택 시장이 전체적으로 둔화를 간다는 증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세 부분은 뭐 굉장히 부동산 시장에는 좋지 않은 부분이지만 부동산을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높은 가격에 사서 떨어질 거를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지금 상태에서는 관망을 하셨다가 살 수 있는 어떤 좋은 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시장은 아직까지 기반이 탄탄합니다. 과거에 이제 집을 내놓으신 분이 굉장히 이제 월세를 사신다든가 이랬었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이 가격이 떨어지니까 기다려서 집을 사시려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좋은 호재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매수자에게는 오히려 이런 사항들이 굉장히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미국 경제 지표는 그 작년 3, 4분기 그리고 실제로 많이 업데이트돼서 최근에 발표된 거 보면 더 좋은 그런 내용인데요. 뭐 GDP는 3.4% 정도 되고요. 작년 3분기 기준이고요. 그다음에 그 소비자 지수도 3.5%, 물가 지수도 주요 물가 지수도 2.2%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자리 창출은 지금 1.8% 정도가 작년 3, 4분기에 늘었고요. 그리고 실업률은 3.9%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미국의 그 어떤 경제 지표가 그렇게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있고 최근 들어서 뭐 미국 경기가 좋아졌다고 발표가 돼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좋은 뉴스들이 들리고 있는데 하지만은 이제 미국 경제는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어떤 무역 마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눈여겨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9년도 캘리포니아 부동산 시장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2018년에 이어서 2019년에도 주택 판매량은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상승도 좀 둔화되고 있고요. 경기 불확실로 금리가 동결이 됐지만 향후에 금리 인상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투자자나 이자가 오르기 전에 주택을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주택의 가격이 그렇게 폭락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격이 둔화는 되는데 이분들이 시장을 바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바이어들이 시장을 바치고 있기 때문에 폭락은 예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폭락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단지 이런 부분들이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들이 매수자 특히 한국에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한국 분들한테 좋은 게 뭐냐면 환율입니다. 환율이 그동안에는 굉장히 이제 뭐 낮아서 부동산 투자를 하셨으면 돈을 많이 버셨겠지만 지금 이제 그 원화대 달러 환율이 조금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입을 하셨다가 더 올라가시면 부동산 투자를 해서 어떤 시세 차익을 그 받으시는 부분도 있지만 플러스 환차익이라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부동산 투자를 하셨을 때 굉장히 어떤 얻을 수 있는 메리트, 미국에 그 투자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메리트이기 때문에 한번 좀 고려를 해보시면 좋으실 듯 합니다. 네, 방송을 보시다가 해외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증이나 고민이 있으시다면 서울 지역번호 02-2638-3922번으로 무료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도 문자 상담을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에는요. 해외 부동산에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을 위한 맞춤 컨설팅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컨설팅 원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잠시 후에 뵐게요. 네, 오늘은 해외 부동산에 있어서도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그 고민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올해 은퇴를 앞두고 있는 60대 직장인입니다. 은퇴 전 제대로 된 재테크를 하고 싶어 밤낮을 지새우던 중 유명 연예인과 강남 부자들이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눈이 번쩍 뜨였죠. 그래, 나도 해외 부동산에 투자를 하자. 하지만 주변에 누구도 해외 부동산 투자를 해본 사람이 없더군요. 노후 대비를 위한 투자금이라 함부로 쓸 수도 없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고 답답한 마음에 이곳 문을 두드리게 됐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출가했고요. 저와 아내 두 사람의 노후 대비용 투자처로 어떤 나라, 어떤 투자처가 좋을까요? 네, 이 사연을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또 떠올랐습니다. 이제 노후 대비를 위한 투자처를 찾으시는 분이셨는데 사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는 이 사연을 어떻게 보셨나요? 예, 우선은 뭐 연령대가 이제 저도 한 얼마 있으면 이제 이런 부분이니까 네. 제 입장에서 보면 이제 저하고 뭐 사정이 굉장히 비슷하시기 때문에 남일 같지 않다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네네. 하지만 이제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눈을 돌리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점을 좀 검토를 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안정적인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고려를 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분에게 맞는 맞춤 컨설팅 좀 도와주시죠. 예, 우선은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은퇴를 생각하시기 때문에 네. 은퇴를 하신 이후에 과연 이분이 뭘 하실 것이냐, 이민을 가실 것이냐, 아니면 단순 투자를 하실 거냐, 이 부분에 따라서 이제 투자 형태가 달라집니다. 우선은 이민을 가신다 그러면 이제 이분이 거주를 하셔야 되거든요. 거주를 하시게 되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병원, 의료, 이제 나이가 드시면 이제 제일 아쉬운 부분이고 제일 필요로 하는 부분이 의료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료 부분이 우선시 돼야 되고요. 또 생활을 하시다 보면 너무 이제 한 60년간 한국에 사시다가 외국에 사셔야 되니까 어떤 또 여러 가지 어려우면 안 됩니다. 급격한 변화는 또 이제 향수병이나 이런 걸 놓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한인들도 좀 많이 사시고 이런 부분은 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교통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이가 드시면 운전하시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처음에 이분이 진출을 하실 때는 한인타운 인근의 어떤 부분으로 진출을 하시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한인타운 근처에 만약에 대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오피스가 밀집된 지역이 있다 그러면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하셔서 어떤 생활도 하시고 수익을 얻으시는 게 가장 좋은 어떤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60대이시다 보니까 또 고려를 하셔야 되는 게 이제 출가도 하셨다고 자녀들이 출가도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고려를 하셔야 되는 게 자녀에 대한 어떤 상속 증여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상속 증여 부분을 생각을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미국의 어떤 영주권을 받는 부분 그리고 어떤 한국에 있는 재산을 정리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영주권은 부동산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어떤 형태로 영주권을 받으시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전문가하고 상담을 하셔야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부동산 투자 결정을 하시고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게 이분한테 이제 가장 맞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미국의 경우는 사실 이미 한인들이 자리를 잡고 많이들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유학생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이들은 무엇을 발판으로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예, 이제 뭐 한인들 같은 경우 자리 잘 잡으신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저희가 뭐 70년대 이럴 때 이제 미국에 진출하셨을 때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네네. 굉장히 이제 어려운 일들, 허드렛 일부터 시작을 하셔서 이제 어떤 부를 축적을 하시기 시작하셨는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최근에 그 뭐 가신 분들은 유학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가셨지만 초기에 가신 분들은 굉장히 고생을 하셨고 대부분이 봉제 쪽으로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뭐 LA나 이런 쪽에 봉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우신 부분이 있는데 봉제로 이제 어떤 돈을 많이 버신 다음에 이분들이 하나같이 하신 부분들이 부동산 투자입니다. 봉제로 돈을 버는 부분을 계속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또 주위에 어떤 건물이라든가 이런 걸 사셔서 계속해서 부를 늘려가셨기 때문에 지금 있는 LA나 뉴욕에 계신 그런 돈이 많으신 분들은 대부분이 이제는 부동산 자산 그쪽이 제일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앞서 의뢰인께서 이제 노후 대비를 원한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녀 교육보다는 이렇게 노후 대비를 원하시는 분들은 미국에서 어떤 지역이 좋을까요? 뭐 말씀드렸듯이 이제 자녀뿐만 아니고 한국에서 뭐 투자하신다 그러면 어떤 지역이든 뭐 상관없으실 것 같지만 내가 미국에 가서 거주도 하면서 어떤 수익을 올리시고 투자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아무래도 한인촌, 뭐 뉴욕이든 LA든 뭐 아까 말씀드렸던 보스턴이든 한인들이 많이 사시는 부분이 처음에는 좋으십니다.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는 이제 언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60년을 한국에 사셨다가 미국에 가시면 아무리 뭐 영어를 한국에서 많이 하셨다고 해도 생활하시는데 조금 불편하신 부분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셨을 때는 한인촌 인근에서 어떤 수익형 그런 부동산들이 있으면 투자를 하시는 게 제일 유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병원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릴 수 있는 지역은 LA나 오렌지 카운티나 샌프란시스코를 샌디에고 그런 지역의 어떤 근처 혹은 그 내부에 있는 그런 수익형 건물, 오피스 밀집돼 있고 캠퍼스 타운들이 있는 지역 그런 쪽을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누구나 투자는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비용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다면 최소 비용이 얼마 정도나 될까요?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미국 부동산은 뭐 그 대도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LA 같은 경우는 한 50만 불, 6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한 6억, 7억 정도를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뉴욕은 이제 더 그 이상입니다. 하지만은 미국이라고 해서 뭐 다 그렇게 뭐 50만 불, 60만 불, 100만 불 넘어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조지아나 뭐 알라바마 같은 경우는 한 2, 30만 불대에서도 그 부동산 구입이 가능을 하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국에 부동산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30만 불 이상은 준비,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억 내지 4억 정도는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조금 더 여유가 계신 분들은 뭐 6, 7억에서 10억 정도 갖고 계시면은 한국보다 더 안전하고 그 어떤 수익적이라는 면에서 더 많은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을 찾으셔서 투자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앞서서 은행과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실질적으로 성공 사례를 이끈 사례가 있을까요? 예,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한 몇 가지 얘기를 좀 드리면 네. 그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박미 씨 같은 경우도 뭐 그 중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뉴욕에 처음에 다른 일로 가셨다가 네. 종잣돈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셔서 지금은 많이 이제 성공을 하셨는데요. 그분이 하신 얘기가 있습니다. 발품을 많이 팔면 부동산은 성공을 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분도 나이가 60대로 이제 알고 있는데요. 뭐 그런 것처럼 이제 60대라도 용감하게 투자를 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 고객 한 분은 이제 어떤 경우였냐면 연령대가 같은데 자녀들이 미국 전역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분이 이제 얼바인의 자녀들을 모으기 위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셨는데요. 그 투자를 하셔서 자녀들도 모였지만 그 부동산 가치가 굉장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어떤 현실적, 생활적으로 이제 부동산 투자에 성공한 케이스라고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한 분은 이제 저희 아시는 고객인데 그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LA 한인타운에 네. 4유닛짜리 다세대 쪽에 투자를 하셔서 하나는 자기가 사시고 본인이 사시고 나머지 3개를 임대를 주셔서 그런 수익을 올리시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부동산 투자는 다양하게 하실 수가 있지만 본인에게 맞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하고 상담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대체적으로 한국인들이 따뜻한 나라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서부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뢰인과 같이 또 노후 대비 목적으로 해외 부동산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일까요? 예, 우선 첫 번째로 이제 부동산을 구입을 하시려면 이제 자금 마련인데요. 자금 마련을 하시는데 만약에 여기 있는 재산을 다 정리를 하신다 그러면 미리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뭐 좋은 매물이 나와서 그거를 살려고 그러면 자금이 마련 안 돼서 못 사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미국도 한국하고 마찬가지로 좋은 물건은 바로바로 팔리기 때문에 충분하게 어떤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시고 물건이 나오면 부동산 좋은 물건이 나오면 준비된 자금으로 바로 구입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는 안전하다고 하지만 또 전문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부분도 잘 선택을 하셔서 그분이 본인 대신에 모든 것을 대행해 줄 수 있는 그런 신뢰 있는 전문가를 만나셔서 투자를 하시는 게 성공의 어떤 지름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가자 해외로 김진성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간 관계상 아쉽게도 알짜배기 물건들에 관해서는 저희가 소개를 못 드렸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저희가 알짜배기 물건들 가지고 찾아뵐 테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송을 보시다가 해외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증이나 고민이 있으시다면요.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22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무료로 전화 주시거나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자세하게 내용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참고로 이 방송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실제 부동산의 가치나 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만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 가자 해외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